한국당이 청와대 앞에서 비상의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에 청와대 앞 분수대 앞에서 했는데요. 말이 비상의총이지 저 밖에서 무슨 회의가 되겠습니까? 그림 하나 찍으러 간 거지요. 자, 이 뒤에 사진에는 나경원 없습니다만 나중에 나경원이 왔어요. 의원총회니까 또 당 대표는 또 빠졌어요. 황교안 대표가 가도 인솔에 가야지. 그 의원총회라 해놓고 의원이 아니니까 나는 빠진다. 제가 뭐라 했어요? 창원에 출마하라 안 했습니까? 지금 뭐 하자고 청와대 앞에 가가지고 비상의총을 해서 기껏 이야기한 것이 김연철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유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 대해 미국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불리우는 문재인이 자기를 도와줄 김연철이라는 부대변인을 임명한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요. 자, 여기서 했겠죠. 의총에서. 그러면서 김정은이 좋아할 만한 발언만 줄기차게 하는 김연철은 통일부 장관은커녕 대한민국 국민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고, 김연철은 김정은 부대변인 이렇게 발언을 한 이후에 김태흠이 동료 의원들한테 동의하느냐 하니까 한국당 의원들이 네 하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꼭 하는 수준을 보면 초딩같이 놀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 앞에 가서 고작 김연철이 이야기합니까? 그건 도구, 소모품밖에 안 되는 이야기지요. 자, 그리고 김태흠 의원은, 이 김태흠 의원이 무슨 한국당의 신적폐 진상규명위원장인가 맞는 사람 아닙니까? 원래 황교안이 되면 자기가 당대표로서 그걸 겸직해서 싸워나가겠다 해놓고는 당대표가 되니까 신적폐라는 이름도 슬그머니 바꾸고 해서 그 위원장에 김태흠이를 앉혔지요. 그래서 김태흠이 또 이 박영선의 의혹 등을 제기하며 박영선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 두 사람 박영선과 김태흠을 임명을 철회하고 사죄하라 이렇게 말을 했고, 나경원은 이 자리에서 참석 의원들은 모두 이 생각을 할 것 같아. 우리가 왜 또 청와대 앞에 서야 되느냐. 4월 임시국회가 시작한 첫날 청와대가 야당에게 준 메시지는 민심을 거스르는 대통령의 5기 임명, 잘못된 장관 임명 강행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나경원은 청와대는 전면 개편해라. 조국 민정수석을 경질은 물론 오만불통하고 야당을 무시하는 청와대를 전면 개편해라. 참 모질하네요. 아니, 문재인이 오만불통이니까 다 밑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문재인만 앞으로 야당을 무시하지 말고 나부터 존중할 거니까 너네들도 그딴 식으로 하다간 다 잘라버린 다음에 그 뒤부터 야당을 무시하고 저런 개같은 검증을 하고 저런 쓰레기 같은 장관들을 임명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지요. 나경원은 왜 문재인이라고 찍어서 말을 하지 않고 청와대 개편하라 그러고 오만불손한 행동을 시정하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까? 청와대를 개편하고 문의 사과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정과 야당을 함께 이끌어가는 거다. 아니, 야당과 국정을 문재인이 함께 이끌어가면 진짜 엿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걸 모릅니까? 절대로 문재인과 국정을 함께 가서는 안 되지요. 문재인이 망친 나라에 대한 책임을 한국당이 같이 질랍니까? 숟가락 하나 얹었다가요? 정신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맨날 엉뚱데 가서 인터뷰하지 말고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나경원 하면 나와요. 내 교육 단단히 시켜줄게. 겁이 나서 못 나오지요. 나온다면 언제든지 이렇게 받아줄 거니까. 황교안이나 나경원은요, 황장수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나하고 대담 한번 합시다.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사람 만들어서 보내줄게요. 자, 그리고 정량석 원내 수석 부대표는 청와대 민원실로 이동해서 의총 뒤에
한국당 의원 일동으로 만들어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결의문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 드리는 결의문. 결의는 너것만 하지. 자, 뭐라고 했는가 한번 봅시다. 국회 무시하고 두 장관을 임명한 데 대해 문은 사과해라. 인사검증 실패한 조국 경질하라. 갑질한 주용훈 청와대 경호처장 파면하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과 사기 대출한 청와대 참모들에 대해 엄정 수사하라. 이 네 가지를 이야기했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진짜로 제가 네 가지를 짠다 하면 대북 밀무역, 석탄 밀수, 정제유 밀 반출에 대해서 특검을 하자. 받아라. 특검 받기 싫으면 퇴진하라. 네가 배우냐? 우리들 병원 1,400억 부당 대출에 대해 특검하자. 그럼 문재인한테 혹시 간 돈 없냐? 세 번째로 문다의 해외 출국 사유 부분에 대해서 이 정밀 검증하고 손해원 조사라.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버닝썬 수사와 더불어서 윤규건에 대해 즉각 구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야 정상 아닙니까? 이자들은요, 조국 경질하라, 문재인 사과하라. 이거 하나만한 이야기잖아요. 뭘 찌르려면 상대가 아프고 내가 가진 칼을 제대로 쥐고 있는 칼로 가지고 찔러야지. 하나만한 이야기. 이건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 우리가 전두환 퇴진하라고 80년대 때 길거리에서 데모했지만은 그 데모하는 저도 전두환이 퇴진할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문재인 사과하라, 조국 경질하라, 그 다음에 무슨 경호처장 파면하라. 경호처장 이런 거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 자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간 김의겸이 사기 대출. 어떻게 한국당은 맨날 찌질한 눈꽃만한 일로 분노합니까? 분노해야 될 때 마땅히 그래 해야 할 때 하지 않고 기껏해야 조를 만들어내는 게 김연철 부대변인 임명했다. 북한 부대변인. 네? 이런 말을 해봤자 한국당에 표 어차피 찍을 사람이나 좋다고 박수치지, 이런 말로 인해 조로 인해 한국당을 지지하게 됐다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솔직히 말하면 보수 지지층조차도 저렇게 맨날 무의미한 조를 말장난 지어내서 말장난을 하는 것을 남발하고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하는 게 간첩이라서 그러느냐, 안 그러면 머리가 영 모지라는 7푼이 8푼이들이라서 저러느냐, 아니면 그걸 알면서도 잡아갈까봐 일부러 쓸모없는 데다가 그냥 꽁총을 쏘고 있는 거냐.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는 그러니까 일제 개무시해버리고 산불이나 뭐 민생 행보를 하고 임시정부 100주년, 원래 문재인이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안 잡혔으면 내일 임시정부 100주년 행사를 삐까뻔쩍하게 하려 했지요. 자, 뭐 자기가 가도, 미국 가도 어제 국무회의에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당은 강원 산불 등, 잘 들으세요, 산적한 민원 현안을 감안해 국회 보이콧보다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해서 정부 실정을 강조할 방침이다. 어제 결사항전한다라는 이야기 나왔죠. 하루 만에 국회 보이콧보다는 장외 투쟁과 원내 투쟁을 병행한다고 합니다. 기껏해야 밤늦게 먹기 운동 정도밖에 더 하겠습니까? 자, 민생 운운하는데요. 산불에 당신들 없어도 한국당, 그거는 그냥 달 굴러갑니다. 당신들 있으면 걸거쳐요.
자, 그리고 장관 임명 논란 외에 추경 그거 문재인 줘라고 해줍니까? 국회를 보이콧해야 추경을 못하지. 맛이 완전히 간 사람들이네. 선거제 개편 이런 거는 그 선거제 개편을 못하게 하고 패스트 트랙도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회에 안 있어야지. 국회에 있으면서 또 날치기 하는 거 보고 싶어요? 아니 선거법을 하는데 야당이 보이콧 하는데 여당이나 그 여당 2, 3, 4중대 데리고 선거법 개정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주요 현안 의견차가 크기 때문에 국회 공전이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 안 해도 좀 당분간 지속될 거로 보이긴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차피 국회가 공전된다면 확실하게 보이콧 해버리는 게 좋지 왜 이 짓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경원은 총선용 추경 우려가 있는 만큼 재부문 추경을 따로 제출해야 된다. 총선용 추경은 검증해서 싹 뜯어내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산불은 탈원전 때문이라며 이렇게 이제 한국당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민주당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국민을 분열시키냐 이렇게 티격태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도 최근에 한국당의 방향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면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좀 문제 있는 사람이고 또 황교안이 하는 말 자체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 한국당이라는 것이 안팎으로 비판하는 사람이나 비판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둘 다 답이 없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얼마 전에 이 장관을 밀어붙이니까 결사항전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야당의 반대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한마디로 이렇게 장관을 밀어붙이는 것은 오만 독선인 불통 정권임을 이렇게 자인하는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사항전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대표가 결사저항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먹혀들기는커녕 좀 이렇게 냉소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결사항전을 말했다고 이 사람이 결사항전할 사람도 아닙니다. 다 아는데요. 그런데 지금 한국당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이 결사항전을 할 때냐. 수개월째 여야가 충돌을 해오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더 극한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교안이 결사항전한다 해놓고 기껏 한 게 청와대 분수대 앞에 가서 의총을 하면서 문재인 사과하라, 조국 물러나라 한 정도고 그게 결사항전입니까? 결사라는 말은 그럴 때 쓰는 게 아니라 한국당 의원들이 사표를 다 써가지고 국회에 던져놓고 그러고는 밖으로 나와서 우리는 돌아가지 않겠다. 너네 혼자 다 헤쳐먹으라 하고 밖에서 월급도 받지 않고 국회의원 다 사표 내서 싸우는 게 결사항전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을 비판하고 지금 그러는 수준이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의 수준도 그야말로 유치하기 짝이 없는데 그런 황교안의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과 눈꽃만한 초딩 같은 행동에 대해서도 당에서는 이제 민심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 이런 극한 대립을 하는 모습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집토끼 보수 골수 지지층을 잡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은 대한정당으로 한국당이 비춰지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에 부모 잘 만나가 수백억 재산 물려받아가 사는데 걱정도 없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무슨 사돈도 되고 하는 김세연이라고 있지요. 젊은 친구. 아버지가 김진재 의원 동일벤트 오너이자
과거에 보수당의 중진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김세연이가 지금 여의도 연구원 원장을 하는데 어제 뭐라 했는가 하면 당이 극단적으로 우경화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 중도 통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당 지도부의 색깔론과 과격한 표현 구사 이런 부분이 이 당을 지금 극단적인 우경화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우려를 이야기를 했어요. 보수시민단체 연합인 국가전략포럼. 무슨 보수시민단체 연합체. 나는 거기에 동의해 적 없으니까 국가전략포럼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거기가 국회에서 주도한 2020 보수혁신과 통합은 가능한가 하는 토론회에서 선명한 주장이 일시적인 통쾌감은 안겨주겠지만은 장기적인 지지로 연결되는 건 아니다. 중간 투표자를 얻을 수 있어야 집권 가능하다. 보수 정당으로서 철학과 이념이 건전하게 정체성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2040의 젊은 감수성에 이렇게 공감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 이들의 흡수가 문 정권의 실책에 편성하는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수 통합이 덕이 될지 실이 될지도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부분적으로 말은 있지만은 솔직히 한국당이 보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 안보에 대해서 제대로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까?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거나 김정은 부대변인이거나 이런 말은 의미가 없고요. 말장난하지 말길 바래요. 김세연도 부분적으로 이 사람의 말에 중도로 외연확장이란 말이 맞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 이전에 김세연 본인이 단 한 번이라도 지금 북한의 이 대북 평화 사기 쇼에 호응하고 있는 문재인과 그 사기 주범 북한에 대해서 김세연이 그걸 앞장서서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인 적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보수의 기본 가치는 국가 안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이다. 근데 한국당 의원 상당수, 특히 오렌지족인이 뭐 개혁파니, 쇄신파니 하는 것들이 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김세연은 보수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보수 혁신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세연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김세연이 불만이면요, 내 방송에 나와서 토론하기 바래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짜장입니다. 근데 보수 가치를 다시 세워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경제, 사회, 문화, 복지, 의료 전반적인 부분에서요. 자, 그런데 한국당이 김세연류의 인물들이 말하는 걸 보면 단 하나라도 구체적으로 말한 게 없어요. 저는 보수가 집권하려면 주거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해야 되고 입시도 개혁해야 되고 몇 가지 부분에 완전한 개혁을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저출산 고령화에 싸워 나갈 수 있어요. 한국이 멸종 안 될 유일한 방법이라 봅니다. 사교육 문제 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김세연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몇 개라도 어떻게 새롭게 세워가야 되는가 말은 하지 않고 허구한 날 중도를 포용해야 된다. 20대, 30대의 감정을 이렇게 존중해야 된다. 개혁 보수로 가야 된다. 하나만한 말장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은 10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고 20년 전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당은 김세연류의 말장난하는 인간이 없어져야 되고요. 보수의 기본 가치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 말 한마디도 안 한 놈은 한국당에서 솔직히 국회의원 해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이 할 생각도 없는 결사항전을 그냥 한번 툭 던졌다고 그런 말은 하지 말고 민심에 맡기고 민심의 바다에 빠져든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인사청문회법 개정 지침도 논란이라는데요. 황교안이 그제 최고위원회에서 명백하게 부적격 인사로 판명되거나 청문보고서 채택이 거부된 사람의 경우에는 임명을 강행할 수 없도록 조속히 법 개정을 해달라 이랬는데, 자, 자기는 의원도 아니니 허구한 날 밖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만인데
황 대표의 말을 해석하자면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이 아예 임명을 못하도록 하는 법을 국회가 만들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은 나는 맞다고 봐요. 한국 당 내에서는 과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웃기는 놈들이죠. 왜? 나도 나중에 장관 해먹을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안 된다면 내가 장관할 길도 없다는 말이냐. 지금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도둑놈이니까 도둑놈들 잡아내서 장관 못하게 하는 부분에 불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전면 부정인 만큼 과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일 청와대에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의총에 나온 이야기들, 김의겸의 부동산 투기 규탄, 장관 부실 인사 검증 규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부적절하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여기에서 이 쇼를 하고 자빠진 것도 정말 유치해서 뭐라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은 여기 나가서 이러는 것조차도 또 부적절하다. 저하고 전혀 다른 측면에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정도가 아니다. 국회 사표 던지고 밖으로 아예 기어 놓나 이야기고, 어떤 사람은 저런 데 나가서도 안 된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제 당 대표는 포항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KBS 항의 방문 일정도 있고 이래서 딴 데 가는 사람도 많은데 의원총회가 아닌 당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자리다. 이렇게 또 말을 살짝 바꿨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의 일부는 의원총회를 저 앞에서 했다고 보도를 하지만은 또 당에 이 어떤 사람은 저기 가고 당대표도 딴 데 가고 이래서 그게 의원총회가 아니라 당의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언론에는 의원총회를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놈의 당에 모처럼 청와대 앞에 사진 하나 찍는 것조차도 손발이 엇갈리면서 뭐가 뭔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자는 문이 오늘 출국하는데 그 하루 전날 청와대 앞에 가서 떠드는 게 국민 눈높이에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황이 의원들한테는 결사 저항을 말해놓고 자기는 앞으로 총선까지 민생 투어를 하겠다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 보면 황교안이 다음 총선 때까지 민생 대장정을 한다. 그래서 첫 방문지가 지진 피해 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아마 이 민생 명분으로 이제 전국을 쭉 돌 모양입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해서 전국을 돌며 서민과 소통을 하고 당세를 확장하겠다. 그러면서 자, 민생 대장정에 나서서 11일 내일은 부산 여대를 찾아서 청년들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웃기는 소리는요. 지방에 가야 지방 목소리를 듣습니까? 가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까? 정치가 지방에 가서 무슨 제 난민들 만나서 악수하고 사진 찍고 또 무슨 생맥주 파티니부터 무슨 토크쇼니 무슨 이런 북 콘서트니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보여주기용 일회성 사기지 않습니까? 진짜로 민생을 걱정하려면 그렇게 돌아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고민을 해야지요. 고민을요. 무슨 현장에 답이 있다는데 현장 아무리 가봤자 답 없습니다. 전부 이해관계에 따른 소리들만 하지요. 그렇게 각자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하는 소리를 하면 그걸 다 들으면 뭐가 일이 되겠습니까? 저보고도 이런 저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그냥 듣고 보고 감안할 뿐이지 그런 것들을 들어서 그대로 한다고 진짜 제가 어디로 가라 말입니까? 댓글에 황 소장 이래라 저래라 하는 소리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런 것 따라서 다 이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한다고 하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지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기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치 따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밀어붙이는 거지 현장 방문하는 쇼하고 다닌다고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분간 별 할 것도 없고 중앙에는 정권하고 싸울 일만 있으니 여기에서 싸우기는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지방에 다니면서 대선 후보로서 지지나 올려야 되겠다 생각할 줄 모르겠는데 그러려면 대표 말라 했어요. 지금 황교안은 서울에서요. 북한의 대북 밀무역에 대해서 문 정권의 책임을 이렇게 규명하는 것과 1,400억 부당 대출 의혹을 규명하는 것, 뭐 손혜원이 의혹 규명하는 것, 버닝썬에 관련된 윤규견이 의혹 규명하는 것 이런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싸우기는 싫고 그냥 싸움은 피하고 지방에 돌아다니면서 그냥 표나 좀 얻고 싶고 그렇습니까? 대중이 그렇게 바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 가면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정신 차리세요.